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상황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 늘었습니다. 이틀째 30명대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6, 7일에 50명대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줄어든 양상인데요. 역시 집단 감염이 문제입니다. 38명 중에 33명이 수도권이고요. 이른바 N차 전파가 이어지는 양상이라 확산세가 더 커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에서 구로구에 이제 중국 동포교회 쉼터로 번졌었잖아요. 이 교회 쉼터를 방문했던 64세 남성이 먼저 확진된 후에 쉼터 거주자 8명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교회 신도 150여 명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 중이라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 양천구의 탁구장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도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탁구장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된 용인의 큰나무교회 관련 19명이 포함된 수치고요. 또 여기서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어르신보호센터 입소자 3명, 시설 종사자 3명 등 총 6명이 전날 기준으로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도 결국 이제 그 첫 확진자인 71세 여성이 용인 큰나무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결국 이번 집단 감염 또한 탁구장에 시작된 전파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에서 용인에 있는 큰나무교회를 거쳐서 광명에 있는 어르신 보호센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N차 전파가 되는 흐름입니다. 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결국은 그 외출을 좀 자제하고 거리두기 실천하고 방역수칙 지키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방역수칙을 좀 다들 함께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내일부터 QR코드를 안 찍으면 노래방이나 클럽을 못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이렇게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8대 고위험 시설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또 다음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총 8곳인데요. 이들 시설이 만약에 이제 이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 아까 이야기한 뭐 벌금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걸 나중에는 넘어서.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QR코드 정도는 뭐 당연히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거는 지켜야지 이제 뭐 피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이라는 게 결국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이제 뭐 치료비나 이런 거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방역수칙을 부실하게 지켰다가 벌금 맞거나 영업정지 당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 감염이 이제 퍼지게 될 경우에 그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제적 책임이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위험업종 종사하시는 분들 좀 철저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전 일부에서 송영길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들어서 청와대를 포함한 우리 측과의 모든 연락 채널을 폐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락 시도도 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 앞서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이제 보면은 뭐 비판을 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단계다. 연락 끊는 거 1단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 9시부터 통일부나 군이 정기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를 않았고요. 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뭐 동서해 지구의 군 통신선 및 함정간 한라인 등 모든 게 지금 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먹통이 된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남북 간 통신선이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 뭐 이렇게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연락을 끊을 것을 넘어서 북한이 대남 사업을 철저하게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긴장감이 또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이게 다음 수순이 더 이제 우려가 다음 되는 수순이 건데. 뭐냐?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사실 통일부도 좀 고민이 많아 보이는 건데요. 오늘 통일부 입장을 보면 이처럼 뭐 연락을 끊는 걸 넘어서 향후에 이제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없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 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뭐 일각에서는 예상을 좀 뛰어넘는 북한의 신속한 어떤 이런 공격에 조금 당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또 일단은 북한의 어떤 이런 행동에 동요하지 않고 예.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결국 이런 북한의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 좀 묘수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서. 그래서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좀 고심이 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예, 오늘 오전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인데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그러니까 즉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불평등이 커지지 않게 오히려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이나 이런 복지 정책 덕분에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뭐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분들 이런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엄중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뭐 사람이 우선인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정치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예. 협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일이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 법사위를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통합당은 법사위를 뭐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여야가 5대5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까지 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모든 상임위는 의석수대로 하는 거다라면서 동수 구성안을 일축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급했어요. 이제 뭐라고 발언했냐면 원구성 관례도 있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협상은 그런 게 전혀 없다면서 좀 이제 숫자 열세에 몰려 있다 보니 언론에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예.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이제 여당이 기존 관례나 이런 걸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론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한다. 뭐 꼭 좀 도와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관례니까 민주당에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뭐 수혜에서 밀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보입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권성동 의원이 오늘 미래통합당 의원 모임의 모습을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여기에 홍준표, 권성동 두 무소속 의원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포럼에 통합당의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의 현직 통합당 의원들과 이제 함께 자리를 한 건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이 두 무소속 의원이 통합당 모임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통합당을 두고 이제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우리 당이 아니지 무소속이지라고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직후에 이미 통합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상태인데 계류 중이거든요. 예. 권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앞에서 대놓고 복당을 좀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좀 비난 이야기를 했나요? 이 자리는 아닌 이 자리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홍준표, 권성동, 특히 홍준표 의원은 복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애초부터 처음에 뭐 좀 서로 이제 갖추고 말싸움을 좀 많이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한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치라는 것이 이제 뭐 생물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갑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 기억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는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아하다라고 했고 청와대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윤미향 사건과 관련한 어제 대통령 말씀이 대단히 의아스럽다면서 이제 대통령 발언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많이 보셨겠지만 위안부 운동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좀 방점을 찍어서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위안부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이 전혀 없다.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위안부 운동을 앞세워서 이익을 챙기고
뭐 회계 불투명과 치부 의혹이 나오는 것을 비판하는 거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횡령이 있는지 개인적 치부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언급 없이 동문서답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계속되면은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인식을 할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예. 뭐 특정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밝히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뭐 어떤 쪽이 합리적인 건지는 청취자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죠.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겨우 6월인데 한여름 못지않은 폭염입니다. 앞으로는 더 더워질 텐데요. 이런 날씨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 숨이 막힌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학교 현장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 대안으로 떠오른 게 안면 보호대인 페이스 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부터 턱 아래까지 가려주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를 의료진들이 쓰고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이거를 차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 쉴드의 감염병 차단 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에 투명한 막을 씌우는 보호 장비가 이제 페이스 쉴드인데 의료진들이 많이 쓰는데 의료진들은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 마스크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렇게 하시죠? 네, 우선 마스크는 입에서 나오는 비말과 코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를 차단하는 거고요. 그 페이스 실드라고 하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로 막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눈을 사실은 보호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비말이 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허. 눈을 막는 보호로 그리고 얼굴 전체를 좀 막는 그런 보호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실드를 같이 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이동을 한다든가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날이 더워서 그래서 그 마스크의 대체제로 페이스 실드를 쓰겠다, 뭐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스크 없이 페이스 실드만 착용했을 경우에 비말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느냐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 실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눈을 보호하고 얼굴을 보호하는 목적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거를 만약 기침을 하게 되면 타인이 만일 기침을 하는데 그 거리가 멀리 떨어진 데서 하게 되면 잠깐 얼굴 쪽에 막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예. 만일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그게 밑으로 다 떨어지거나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페이스 쉴드만 쓰고 있는 경우는 비말이 조금 떠다니다가 그걸 들이마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 쉴드 자체를 우리가 마스크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일부 연구에서 페이스 쉴드가 더 편하고 얼굴에 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눈 같은 데 비비잖아요. 예.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쓰고 계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안개가 껴요. 기미설이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뭐 일을 할 때 어렵죠. 뭐 식사할 때 당연히 벗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료인을 위한 그런 어떤 방어막, 눈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고요. 아직은 그거에 대한 페이스 쉴드가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 쉴드의 아래쪽 부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턱 네. 쪽에 그쪽으로 미세 비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페이스 실드를 만드는 업체에서도 페이스 실드가 이 비말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지금 이걸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은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페이스 쉴드가 우리가 그 눈을 보호를 해야지만 눈으로 감염을 한 78%를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고글을 쓰죠. 의료진들은. 근데 고글이 김서림이 좀 더 심하고 그래서 페이스 쉴드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편하다고 해서 쉴드를 쓰는 거는 마스크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 권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식당에서 쓰는 투명 위생 마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정말 우리가 침이 튀는 걸 음식에 막는 그런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예. 비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참아가면서 마스크를 쓸 텐데 유치원생들이나 이 초등학생들은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여름에는. 혹시 다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대체하는 것들이나? 우선 마스크는 벗었다 켰다 하면 안 되고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덥기 때문에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많이 찾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예. 우선 어린아이라도 학생이라도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코와 턱을 잘 가려서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을 오래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은 사실은 집에 오게 되면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외부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꼭 써야 되니까 가능하면 학교엔 집으로 오고 우리 일상적인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의 예. 어떤 대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도 마스크를 저녁까지 착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 정부에서 얘기한 500원짜리 마스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아무래도 숨쉬기가 편하니까. 네, 편하지만 약간의 차단용 그 기능은 우리가 덴탈 마스크나 비슷하지만 KF보다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을 때는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호흡기가 많이 약한 분이나 그런 경우에는 KF80 정도를 조금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하루 쓰고 바로 교체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그 앞쪽에서 우리가 침이나 이런 게 묻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흡수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 정도는 갈아주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KF94를 쓰고 나왔다가 너무 더워서 편의점에서 6,500원 주고 열매 샀습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 너무 덥더라고요. 예. 네. 조금 낫더라고요. 훨씬 낫기는 이렇게 차고 네, 있습니다. 무게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훨씬 가볍죠. 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역시 뭐 클럽발이라든가 그 쿠팡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초반에 이제 해외 유입에 의해서 조금씩 모르게 감염이 되고 있다가 생활 방역으로 돌리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뭐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확진자를 찾기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취약계층인 노령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원이라든지 이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연쇄고리를 지금 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을 보면 연쇄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자제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뉴질랜드가 지금 확진자 0명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간 게 너무 빠르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이 바로 돌리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생활 방역 상태지만 우리가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조만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9월, 10월 되면 좀 희망적으로 백신이 혹시라도 개발이 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네. 그 등교 개학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데. 네, 이제 등교를 대부분 다 하긴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학교를 통해서 감염이 확진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조금 지켜보다가 정말로 이 수도권 감염이 확산이 많아지고 학교로 감염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다시 수밖에 돌아가야 없지 된다.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수도권만이라도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코로나19 예방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경제가 거의 5, 6개월 동안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또 꼭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조금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하여튼 지금은 서로 개인 방역을 잘 지켜주면서 예. 이 시기를 지나가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옵니다.